자,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 조직 행동, 동기부여, 마지막 헤크먼과 올드햄의 잡 캐릭터리스틱 티어리,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직무 특성 이론, 잡 캐릭터리스틱 티어리에 대해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하고 마쳤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기대 이론까지 공부했는데요. 기대 이론 같은 경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특히 동기부여 이제 내용 이론도 중요하지만 특히 과정 이론은 프로세스가 존재하잖아요. 프로세스 존재한다는 거는 인간이 욕구가 있어서 단순하게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지 과정이 있다. 이런 과정에서 드라이브 티어리, 동인 이론이 가미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직무 특성 이론은 직무가 가진 특성이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무가 가진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생각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직무가 상당히 재미있고 즐겁고 그리고 어떤 보람이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올드햄과 헤크먼의 직무 특성 이론, 올드햄이 먼저 와도 좋고 헤크먼이 먼저 와도 좋아요. 늘 그렇지만 올드햄의 이름은 상당히 재밌죠. 오래된 햄인가? 이런 느낌도 들고. 쓸데없는 농담은 그만하고요. 볼게요. 잡 캐릭터리스틱스 티어리. 자, 거기서 우리가 그 그림을 보시면 1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 그 회색 동그라미로 세 가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코어 잡 캐릭터리스틱스, 그 다음에 크리티컬 화살표 지나가서 그 다음에 크리티컬 사이콜로지컬 스테이트, 중요한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아웃컴 결과들이 좀 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핵심, 그죠? 핵심 코어 잡 직무, 그 다음에 캐릭터 한 번 더 쓰죠. 핵심 직무 특성이 지금 이 5가지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5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4, 5번은 1, 2, 3번 쓴 다음에 지우고 다시 쓸게요. 첫 번째는 도대체 어떤 직무가 갖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직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어떻길래 구성원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일단 우리 직무 이야기하기 전에 이 태스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죠. 하나 더 해볼까? 워크까지. 그러니까 공통점은 셋 다 이제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태스크는 통상 이제 부서 내에서 태스크를 더 확대해서 쓸 수도 있지만 부서 내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얘기해요. 뭐라고요? 부서에서 수행되는 업무. 예를 들면 인사부서에서 수행되는 업무는 뭐니? 우리 인사부에서는 채용 업무가 있어. 또 그 다음에 우리 교육 훈련이 상당히 중요하지. 우리는 우리 조직에 있는 인재들을 유지하는 일을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과 관리를 해. 그래서 성과 관리를 통해서 보상과 연계를 시켜. 이런 식으로 부서 단위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서 단위에서의 일은 인사부서에서 수행하는 일이 되겠네요. 마케팅 부서에서는 뭐하니? 우리는 고객들이 혹은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좋아하는지 사전 조사를 해. 그리고 시장 상황을 우리가 살피지. 이른바 마케팅 리서치, 시장 조사. 우리는 신상품을 개발해. 우리는 프로모션을 담당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업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부서에서 하는 일이고요. 보통 이게 과업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우리말로는 인사조직 쪽에서. 직무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의 단위예요. 개인이. 그러니까 직무라는 게 개념이 더 작죠. 그리고 워크는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직무는 어떤 부서에서 개인들이 하는 일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일 하니? 나는 우리 인사직무 쪽에서 특히 교육 담당하고 있어. 나는 채용 담당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핵심 직무 특성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스킬 버라이어티라는 게 있는데,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기술 다양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기술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잘 들어보세요. 기술 다양성. 직무를 수행할 때 여러 가지 사용되는 기술이 많으냐,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것들을 많이 이용하느냐. 기술 다양성이라는 거.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노하우나 방법, 지식 등이 필요하냐, 어떤 스킬이 필요하느냐, 그야말로. 자, 개념은 그 정도고요.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재무회계팀에서 회계 업무를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돼요?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회계 원리나 재무회계 공부하신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회계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예요. 일단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 차변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계상의 각 계정들, 그죠? 항목들 이런 것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일반 회사에서 회계 업무 담당하면 요새는 대부분 이제 회계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죠. 그런 어떤 정보 시스템에 대한 활용 능력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서 회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회계 처리 시스템, 보통 ERP로 많이 연동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기술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마케팅 직무를 수행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마케팅 리서치 이야기를 했는데, 마케팅 리서치를 하려면 마케팅 리서치라는 어떤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설문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소비자들을 모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수로 해서 여러 가지 리서치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표본 설정을 해야 되죠. 표본 설정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도시와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 쪽에 인구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표본 선정이라든가 또 그 표본이 어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져야 되니까 설문도 잘 작성해야 되고, 설문 작성하는 것도 다 연구조사 방법론에 따르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원칙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얻어진 데이터를 그야말로 엑셀이나 기타 스프레드시트에 코딩을 해서 통계 처리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SPSS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말한다. 그래서 결론으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지식이나 노하우, 기술들을 많이 사용할수록 흥미를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죠? 너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단순해요. 루틴하고 그럼 상당히 보링하죠. 지겹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사태에 들어서 어떤 기술을 갖게 돼요. 집에서 이제 강의 촬영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경우 이렇게 찍다 보면 이야기를 좀 잘못하거나 설명이 부족한 경우 편집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재미는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촬영한 그런 자료들을 이클래스에다가 업로드하려면 또 기술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야 기술이라고 생각되진 않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처음 해보는 일들이니까, 그죠?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재미는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이제 태스크 아이덴티티. 여기서는 이제 직무라는 말을 안 쓰고 과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직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좁으니까 어떤 부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 과업 정체성. 야, 인사부의 과업은 뭐야? 인사부에서 수행하는 일은 뭐야?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채용을 하고 거기에 맞는 채용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모집과 선발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 훈련시키고요. 그리고 그들한테 필요한 직무를 배치하고, 그리고 이를 수행한 나중에 성과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고요. 그리고 유지도 하고요. 복리후생 정책도 있고요. 이런 일들을 해. 근데 그게 왜 중요하니? 직무 아니죠.
어떤 부서에서 수행되는 과업 정체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야 정확하게 도대체 뭐지? 인사가 뭐야?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야? 마케팅은 왜 중요하지? 마케팅은 소비자의 기호를 철저히 파악해야 돼. 경쟁이 상당히 조직 간 심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요. 무엇인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과업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직무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겠죠. 그죠? 결국 부서에서 수행되는 직무들이 모여서 그죠? 여러 직무들이 모여서 그 부서의 전체 과업이 될 테니까.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task significance. 이거는 이제 중요성이죠. 과업 중요성. 우리말로 써볼까요? 과업 정체성. 이거는 과업 중요성. 과업 중요성은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중요성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네가 수행하는 니네 부서에서 수행하는 과업이 뭐야? 그 중에서 네 직무는 뭐야? 알고 있어. 그러면 중요성을 알게 되죠. 마케팅 업무에서 우리는 이렇게 리서치도 하고, 그죠? 판촉도 하고, 신상품 개발도 하고, 그리고 고객 만족도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하니? 우리 조직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서 마케팅은 핵심적인 어떤 지원 업무 중에 하나야.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지.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데 우리 어떤 산업에서 우리 혹은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 조직의 어떤 성과를 제고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마케팅은 중요해. 인사부에서는 사람을 제대로 뽑지 않고 교육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조직이 성과가 날 수가 없어. 그리고 핵심 인재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우리 조직은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거야. 그래서 상당히 인사부서의 업무는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에요. 과업, 정체성과 중요성. 요는 정체성을 알아야지만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이를테면 조직 전체의 목표와 해당 부서의 과업이 연결됨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한번 써볼게요. 이번 세 번째까지만 하고 일단. 그래서 스킬 버라이어티, 태스크 아이덴티티, 태스크 시그니피컨스를 경험하게 되면 그 직무가 갖고 있는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느냐? 크리티컬 사이콜로지컬 스테이트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네요. Experienced meaningfulness of work.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그죠? 일반적으로 일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음을, 그죠? meaningfulness니까 의미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죠. 야, 너 일할 때 여러 가지 지식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그죠? 노하우도 있어. 네. 그리고 니네 과업은 그래서 부서에서 하는 일은 이러이러한 거야. 그리고 니네 과업은 이러이러해서 너의 조직 목표와 연결돼. 그러면 당연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설명이 상당히 길어지네. 오토노미. 오토노미는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자율이라는 거는 제 직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주된 직무가 티칭이잖아요. 그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평가도 하고 거기에 따라 성적도 부여하는데 그리고 과제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 직무에 있어서 특히 대학에서 하는 강의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율성이 보장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요소가 뭐냐면 responsibility죠. 책임. 그죠? 책임. 자율적으로 강의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조직행동, 조직행위론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이게 오프라인 같은 수업이면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질문도 받고 현장감 있게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강의를 할 텐데 상당히 온라인 수업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전 지금 카메라 렌즈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그 책임감을 느끼죠.
뭐 시험을 만약에 못 보게 된다 그러면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가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떤 과제가 시험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율성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항상 책임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피드백이 있는데 피드백이라는 거는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직무로부터의 어떤 피드백인데 이 피드백은 누가 하냐면 주로 동료도 하지만 상사가 많이 해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해요. 설문을 작성해요. 고객들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리서치 활동 전에 설문을 해요. 그러면 설문 항목 같은 경우 이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내용도 천차만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신입사원이라고 했을 때 잘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상사한테 물어볼 수 있고 동료 중에서 좀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뭐가 생겨요? 당연히 knowledge가 생기겠죠. 지식이. 그죠? knowledge of the actual result. 실질 결과에 있어서 어떤 지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5가지 핵심 직무 특성, 스킬 버라이어티, 태스크 아이덴티티, 태스크 시그니피컨스, 오토노미, 피드백, from job.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발생하느냐? 직무를 수행하는 어떤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인 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웃컴을 보세요. 아웃컴을 보면 다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high intrinsic, 그죠? 높은 내재적인, intrinsic은 내재적인 일에 대한 모티베이션, 그죠? 동기부여 돼. 야, 내가 하는 일 상당히 의미 있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얻었어. 동기부여 될 수 있죠. 그리고 high growth satisfaction, 성장했다는 어떤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high general job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4장에서, 그죠? 직무에 대한 태도로서 자기가 수행하는 직무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어떤 감정적인 특징이 있다. 그죠? 좋아하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high work effectiveness, 전체적인 일의 유효성이 증대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올드엠과 해크먼의 직무 특성 이론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어서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7장 집단과 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